자, 오늘은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사슬 관리 그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재고를 관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즉, 재고를 관리한다는 것은 다음 이 두 가지의 핵심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우리의 공급사에게 언제 주문 혹은 언제 우리의 공장에 생산하라고 시킬 것이냐. 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얼마나 많은 양을 주문할 것이냐, 혹은 얼마나 많은 양을 생산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릴 것이냐. 자, 이 두 가지 질문이었죠. 자, 그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이 재고 관리를 하는 것인데, 자, 기본적으로는요, 재고 관리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커다란 구분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요, 연속적 재고 관리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Continuous Inventory Control이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주기적 재고 관리 시스템이에요. Periodic Inventory Control. 자, 이 두 가지는 조금 접근 방식이 다른데요. 먼저 첫 번째를 보면 연속적 재고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고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 수요가 일어나죠. 그럼 재고량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이때 이 재고의 수준을, 즉 재고의 양을 우리가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아하, 이제는 주문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어떤 일정한 고정된 물량을 주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연속적 재고 관리 시스템이고요. 주기적 재고 관리 시스템은 아까 연속적 재고 관리 시스템은 주문의 재고량의 수준을, 즉 재고 수준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많은 수요가 일어나면 재고 수준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뚝 떨어지면 일정량에 빨리 다다라서 그때 이제 주문을 하게 되어서 사실상 언제 주문하게 될지가 변동적입니다. 수요량이 많으면 좀 더 자주 이제 주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수요량이 별로 없으면 띄엄띄엄 오랜 기간을 두고 주문을 하게 되는 거였죠. 그런데 주기적인 재고 관리 시스템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문을 해야 되는 시점이 이미 일정한 주기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매달 두 번째 수요일 뭐 오후 2시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매 한 달마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정된 주기로 주문을 하는데 그 주문을 하는 시점마다 우리가 가진 재고량이 다 다르겠죠. 그러면 그 주문을 해야 되는 시점에 일정 수준의 재고 목표치를 두고 그 차이만큼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의 시기는 고정되어 있지만 매 주문할 때마다 주문의 수량이 달라지는, 자, 이런 두 가지의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두 가지를 둘 다 만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고 관리 모델을 하나 볼 텐데요. 자, 그 이름이 경제적 주문량 모델이라 그래서 Economic Order Quantity 모델. Economic 경제적인 Order 주문, Quantity 양. 그래서 경제적 주문량 모델, Economic Order Quantity, 짧게는 EOQ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자, 워낙 기초적이고 아주 중요한 수학적인 모델이어서요. 여러분이 그 이름에 아주 이름을 아주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언제 어느 정도의 주문을 하는 것이 맞느냐, 재고 관리의 핵심적인 두 가지 질문을 여기서 모두 답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델은요, 아주 여러 가지 가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잘 들어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러프하게 보면 아주 제너럴한 일반적인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몇 가지 좀 살펴보죠. 첫 번째, 고객의 수요는요, 안정적으로 항상 일정한 비율을 가진다. 그래서 constant demand rate를 가진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네요. 쉽게 얘기하면 고객이 물건을 사가는 이 수요가 항상 일정해요. 즉 매일 2개씩 사간다. 예를 들어서. 그럼 재고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재고가 감소하는 그 경향이 하루에 2개씩 항상 일정한 거죠. 그래서 마치 직선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재고가 감소하는 이 경향이. 자, 다음 두 번째, 주문한 물건은 모든 수량이 동시에 도착함. 내가 주문을 하면 일정 시간이 있다가 물건이 도달할 텐데 그때
내가 몇 개를 주문하건 상관없이 모두 일시에 들어온다. 자, 이런 가정을 좀 둔 수학적인 모델입니다. 세 번째, 인도 기간, 즉 리드 타임은 매번 동일하다. 즉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문을 하면요, 즉각적으로 바로 물건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하면 그 공급업자가 물건을 뭐 생산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배송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해서 주문한 수량을 제가 인도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것을 우리가 리드 타임 혹은 인도 기간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매번 동일하다. 사실상 현실의 삶은 이 인도 기간이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떨 때는 긴 시간이 걸리고 어떨 때는 짧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문제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 수학적인 모델은요, 리드 타임이 매번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은요, 고객의 수요는 즉시 만족되어야 한다. 즉 물건 수요가 있을 때 그때 바로 공급해 줘야지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주다가 나중에 물건이 도착하면 그때 고객에게 전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물건을 못 주면 그냥 끝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제때 물건이 있을 때 그리고 물건을 달라 그럴 때 제때 주어야 한다라는 가정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대기 주문, 자, 영어로는 백오더라 그러는데요. 백오더, 즉 고객이 주문을 했는데 우리가 물건이 없어서 못 줬다. 그래서 그 정도를 다음에 주겠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용 관련한 지금 가정들도 좀 있는데요. 주문량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주문 비용이 발생한다. 즉 한 번 주문하면 일정 비용이 드는 거예요. 마치 한 번 주문하면 트럭이 한 번 갔다 와야 하듯이. 즉 이 트럭에 청바지를 3벌을 실건 5벌을 실건 100벌을 실건 1000벌을 실건 트럭이 한 번 움직이는 것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시겠죠. 보유 비용은 재고 한 단위당, 즉 단위 시간당 일정하게 발생한다. 즉 제가 재고를 하나 갖고 있어요. 하나를 갖고 있는데 이 재고를 하나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하루를 지나면 그만큼의 재고 비용이 계산되고요. 10일이 지나면 곱하기 10을 하는 거고 제품이 두 개가 있으면 또다시 2배를 곱하고 뭐 이런 식의 아주 단순한 원리를 한번 적용해서 먼저 이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방금 보셨던 여러 가지 주요한 가정들이 있었는데요. 이 가정들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재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이 정도의 재고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재고량이 점점점 줄어들겠죠. 자, 그런데 재고가 줄어드는 이 지금 그림이 일직선인 것 보니까 고객이 물건을 사가는 수요가 일정해요. 하루에 2개씩 예를 들어서 쭉쭉쭉 이렇게 사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다르면 즉 마음속에 이미 재주문점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빨간색 선처럼. 그래서 재고 수량이 이 정도 수준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이제 이제 주문을 내려야 할 시점이구나. 그래서 이때 다 발주 시점이 되겠죠. 주문을 내리는 시점. 그래서 주문을 내리게 되고요. 주문을 내리고 나서 물건이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물건은 팔려나갑니다. 나가다가 리드 타임, 즉 인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때 주문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물건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요. 이때 물건이 여기서 이 정도까지 물건이 들어온 이유는 우리의 주문량이 이 정도였기 때문에 물건이 이 정도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자, 방금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가정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재고 수준이 떨어지는 이 선이 일직선인 거 보니까 고객의 수요가 고정적이다. 그죠? 두 번째, 인도 기간이 항상 고정되어 있다. 예, 보시면 리드 타임의 길이가 항상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주문했던 수량이 기우뚱하게 이렇게 재고 수량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올라가는 걸 보니까 주문한 수량은 한 번에 다 들어온다. 예. 그리고 지금 재고 수량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이 없죠. 만약에 이 선이 마이너스 쪽으로 떨어졌다면 그때는 고객이 달라고 했는데 물건을 없어서 못 줬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재고 관리를 지금 한 거죠.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일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자,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하루에 2개씩 팔려 나간다고 칩시다. 그래서 쭉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가졌던 가정 중에 인도 기간은 항상 일정하다. 자, 인도 기간 일정한 값을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5일이라고 합시다. 인도 기간이 5일이 항상 일정하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가장 현명한 재주문점을 설정할 수 있어요. 즉 5일 동안 하루에 2개씩 팔려 나가서 물건을 인도 받을 때 딱 재고 수량이 0이 되게. 그러면 재주문점을 뭐로 하면 좋을까요? 5 곱하기 2. 아하, 10개가 있을 때 재주문을 하면 좋겠군요. 그래서 이러한 EOQ 모델의 가정하에서는 재주문점을 아주 쉽게 설정할 수 있겠죠. 5 곱하기 2. 그래서 10개 있을 때 주문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매 5일이 지나고 나면 물건이 도착하게 되고요. 자, 이러한 메커니즘이 지금 EOQ에서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자, 이럴 때 과연 가장 경제적인 주문량, 즉 앞서 보셨던 이 그림상에서 물건을 받았을 때 이 높이를 무엇으로 하면 좋으냐. 만약에 이 Q가 작다면요. 이 삼각형이 톱니바퀴처럼 생긴 삼각형이 좀 작은 삼각형이 되겠죠. 혹은 저 Q가 아주 크다면 주문량 Q가 퀀티티 Q가 아주 크다면 훨씬 더 큰 삼각형의 형태를 띠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 크기의 이 톱니바퀴 삼각형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가? 즉 Q를 찾아내는 질문에 이제 봉착하게 된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요. 몇 가지 노테이션을 좀 적었습니다. 자, 한 번 주문할 때 주문 비용은 항상 고정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 값을 C of O, 즉 ordering cost라고 해서 cost of order, C of O라고 한번 표현해 보죠. 저것은 어떤 상수 값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연간 보유 비용 per 개. 하나를 1년 동안 연간 쭉 가지고 있으면 재고 보유 비용이 얼만큼 드는가. 자, 그것도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C of, 지금 이게 carrying cost를 지금 표현한 약자인데요. cost of carrying. 그래서 C of C라는 일종의 상수죠. 자, 이 값을 가정했고요. 자, 캐피탈 D는요. 연간 수요. 1년 동안 총 얼마만큼의 수요가 발생하느냐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적었습니다. 자, 이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 하루에 2개씩 고정된 수요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하루에 2개씩 발생하면 1년에 몇 개 발생한다?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캐피탈 D라고 지금 값을 가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값이 Q인데요. 한 번 주문할 때 주문량을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quantity, Q라는 노테이션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보셨던 EOQ 모델에서의 그러한 가정을 겸비하고 그 그림을 아까 봤을 때 관련된 비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연간 주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자, 먼저 연간 주문 비용. 1년 동안에 주문을 여러 번 할 텐데요. 한 번 주문을 할 때 드는 비용은 C of O라고 했어요. C of O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다음, 1년에 주문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하죠. 과연 우리는 몇 번이나 주문을 해야 될까요? 아하, 1년 동안 캐피탈 D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번 주문을 하는 거죠. 한 번 주문할 때 Q만큼 주문합니다. 자, 그러면 1년에 몇 번 주문하나요? D 나누기 Q만큼 주문을 하게 되겠죠. D 나누기 Q의 횟수만큼. 즉, 1년 동안 발생한 총 주문 비용은 한 번 주문할 때 들었던 비용 C of O에다가 1년 동안에 주문한 횟수 D 나누기 Q를 곱하니까 연간 주문 비용이 되겠군요. 다음은요. 연간 보유 비용인데요. 연간 보유 비용. 자, 하나를 1년 동안 쭉 보유하고 있으면 드는 비용이 얼마? C of C라고 했어요. 그럼 C of C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곱해 주려면요.
하나를 1년 동안 쭉 보유하고 있는데 드는 비용이 C 오브 C다. 그럼 1년 동안 몇 개를 쭉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면 그냥 2개 곱해주면 되는데, 아까 보셨던 그림에서처럼 재고는요 항상 크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하고 있어요. 항상 일정한 주문량, 재고량이 아니었던 거죠. 컸다가 작았다가 컸다가 작았다가 컸다가 작았다가.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뭘 C 오브 C에다 곱해주면 될까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평균의 개념입니다. 재고량이라는 것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똑같은 삼각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진행되어 갈 때 평균 재고량이 얼마일까를 생각해 보면 쉬워요. 삼각형이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평균 재고량은, 자, 꼭대기 지점이 Q라고 한다면 주문한 수량 Q만큼 도달했죠. 그 다음에 바닥이 되면 0이니까 평균적으로는 2분의 Q, 즉 꼭대기의 그 절반 높이가 바로 평균 재고가 되겠죠. 하나의 삼각형을 볼 때 그것이 평균 재고량이고요. 그 삼각형이 여러 번 반복되니까 똑같은 평균 재고량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즉 결론은 하나의 제품을 1년 동안 쭉 갖고 있으면 C 오브 C만큼 비용이 드는데 1년 동안 평균 2분의 Q만큼 쭉 갖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곱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보유 비용이 됐군요.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합해보죠. 위에 것도 비용이고 밑에 것도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EOQ 모델에서의 총 비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총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Q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죠. 나머지 C 오브 O, 캐피탈 D, C 오브 C, 그리고 E 모두 상수입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Q밖에 없어요. 이 총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Q를 찾자. 하나의 단순한 수학 문제가 됐는데요. 그 답을 좀 더 쉽게 찾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연간 주문 비용과 보유 비용의 수학식이 저러니까요. 자,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가로축의 주문량 Q, 세로축의 비용. 그러면 연간 보유 비용 C 오브 C 곱하기 2분의 Q라는 것은 Q에 대한 앞에 상수가 하나 곱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종의 직선의 식이 하나 될 겁니다. 반면에 연간 주문 비용은요. 수학식이 이렇게 되었고 위에 있는 건 상수고 밑에 있는 건 변수예요. 즉 Q가 커지면 전체 이 분수식이 작아지겠죠. 그런데 분모에 Q가 들어있기 때문에 직선이 아니고 이런 곡선의 형태를 띠겠죠. 위에 있는 것도 일종의 비용이고요. 밑에 있는 것도 일종의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총 비용은 두 개를 합친 거죠. 즉 매 주문량마다 이 어느 두 점을 합한 총 비용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요.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총 비용이 최소가 되는 어느 특정한 Q를 찾는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이죠. 결국은 우리가 결정해야 될 최적의 주문량은 바로 이 지점이 되겠네요. 옵티멀한 Q는요, 즉 최적 주문량은 바로 이 지점, 총 비용이 최소가 되는 요때 요만큼만 우리가 주문을 하면 되고요. 그때 우리는 요 정도의 최소 총 비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Q를 어떻게 찾을까요? 옵티멀한 Q를 찾는 방법,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옵티멀한 주문량, 최적 주문량 Q에서 두 선이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으시죠. 그래서 연간 보유 비용과 연간 주문 비용이 같아지는, 즉 높이가 같아지는 그 Q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Q를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수식 전개가 가능하겠네요. 자, 연간 주문 비용과 연간 보유 비용을 합한 것이 total cost, 총 비용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수학식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의 수학식을 이용하면 좀 더 미분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푸는 방법인데요. 이 전체 식을 Q에 대해서 미분해서 조금 수학식이 앞에 있는 건 이렇게 되고 뒤에 있는 건 이렇게 되고요. 이 수학식을 미분하면 총 비용 코스트의 기울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그 총비용 코스트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곳이니까 이 미분한 값이 0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수학식을 만들어 놓고 이제 Q가 하나만 남았네요. Q 2승이라는 곳 하나만 남았으니까 Q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루트 2 C of O 곱하기 D 나누기 C of C. 자, 저러한 옵티멀한 최적 주문량 Q를 찾는 수학식이 나옵니다. 방금 저는요, 미분이라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식을 이용했는데요. 미분이 익숙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최적의 주문량 Q에서, 옵티멀한 Q에서 연간 주문 비용과 연간 보유 비용이 같아지더라라는 발견을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값을 이퀘이션으로 묶어놓고 Q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Q에 이승이 있으니까 Q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나 그 수학식은 같아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사실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고급의 문제를 좀 풀다 보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미분의 식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방금은 우리가요, 이 토탈 코스트가 이런 컴포넌트와 이런 컴포넌트, 즉 요소가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걸 찾으면 됐는데 좀 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풀게 되면 토탈 코스트를 구성하는 또 다른 목들이 생겨요. 그럼 여러 가지가 생긴 상태에서 Q를 찾는 것은 이런 이퀘이션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코스트를 나타내는 수학식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Q에 대해서 미분해서 0 되는 것을 찾는, 이것이 보다 더 제너럴한 방법, 보다 더 일반적인 최적의 값을 찾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방금 제가 EOQ 모델에 대해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최적의 주문량 Q를 찾아내는 그 수학식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은 그 수학식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그냥 그 Q가 어떻게 해서 찾아지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따라서 찾을 수 있겠죠. 자, 예제를 한번 보시죠. C of O가 즉 C of C죠. 캐링 코스트, 즉 한 단위의 제품을 1년 동안 쭉 창고에 갖고 있으면 0.75불이 든다. 오더링 코스트는요, 한 번 주문할 때마다 150불이 든다. 1년에 10,000개의 상품이 팔려 나간다. 자, 그러면 나는 EOQ 모델의 가정하에서 몇 개를 주문해야 맞을까? 자,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수학식에서 그냥 수리적인 예제일 뿐이죠. 최적의 옵티멀 Q를 찾는 수학식이 있었고요. 그 안에 2라는 것은 상수고요. C of O, 캐피탈 D, C of C가 다 있으니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Q가 찾아지겠죠. 즉 매번 주문할 때마다 2,000개씩 주문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만약에 우리가 매번 주문할 때마다 2,000개씩 주문하면 우리는 총 비용, 1년에 총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즉 주문 비용과 보유 비용을 합친 이 총 비용을 말합니다. 자, 이 Q 대신에요. 이 토탈 코스트에 대한 식인데 Q 대신에 방금 찾았던 옵티멀한 Q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넣으면 나머지 값들은 다 이미 주어진 값들이고요. Q만 우리가 찾은 옵티멀한 Q를 Q2000으로 집어넣었더니 토탈 코스트가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앞쪽과 뒤쪽이 연간 주문 비용과 연간 보유 비용이 같아져서 토탈 비용은 1,500불이 든다. 1년에 1,500불에 주문 비용과 보유 비용을 합한 이런 총 비용이 가장 최소한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비용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 Q보다 조금 더 큰 Q라든지 혹은 더 작은 Q를 만약에 선택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 토탈 코스트는 더 커지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확인했던 내용이죠. 추가적인 질문을 좀 더 만들어보고 답변을 한번 해보죠. 자, 연간 주문의 횟수는 얼마일까? 자, 우리가 한 번에 2,000개씩 주문하면 1년에 몇 번 주문해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1년에 필요한 수량이 캐피탈 D개고요.
한 번 주문할 때마다 옵티멀 Q만큼 주문하니까 몇 회를 주문하게 될까요? 10,000 나누기 2000에서 1년에 5번을 주문하게 되는군요. 그럼 1년에 5번 주문하니까 1년을 5로 나누면 언제 주문한다가 지금 답이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은요. 주문 주기인데요. 자, 만약에 1년이란 이 시간이 여러 가지 뭐 휴일도 빼고요. 뭐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공휴일을 빼고 나면 비즈니스 데이가 있겠죠. 그래서 영업일을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영업일이 311일이라고 가정합시다. 즉 주말을 빼고요. 각종 공휴일을 뺀 날짜예요. 1년에 311일이 있었다. 그러면 주문과 주문 사이의 시간이 텀이 얼마나 되느냐 이 질문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311일을 주문의 횟수, 방금 우리가 구했던 주문의 횟수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311을 5로 나누니까 62.2 스토어 데이즈. 이 말은 내가 한 번 주문을 하고 나서 62.2일 정도가 지나는 시점에 또다시 2,000개를 주문하고 또 주문하고 나서 62.2일이 지난 시점에서 또 2,000개를 주문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주문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재고 관련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아까 우리가 총 비용을 얘기할 때, 참 이 시기인데요. 총 비용을 얘기할 때 연간 주문 비용과 연간 보유 비용만 얘기했고요. 사실은 연간 구매 비용, purchasing cost도 있을 거고 연간 고갈 비용도 있을 텐데 왜 우리는 고려하지 않았나요? 왜? 자, 먼저 고갈 비용은요. EOQ 모델에서는 고갈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갈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에서 단 한 번도 그 삼각형, 즉 재고량이 0보다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쪽은 고갈 비용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구매 비용은 어떻습니까? 제품의 가격 곱하기 내가 주문한 수량을 곱하는 게 구매 비용이 되는데 그것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왜 집어넣지 않았을까요? 토탈 코스트를 고려할 때. 그 값은요. 이 Q를 최적화하는데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산다고 해서 수량 할인을 받는 그런 가정을 집어넣지 않았거든요. 즉 구매 비용을 토탈 코스트에 집어넣는다고 한들 옵티멀한 Q를 찾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거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EOQ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예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재고 관리 기법들이 좀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수업 시간에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다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요. 제가 핵심적인 개념적인 내용만 조금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적인 재고 관리 시스템에서 확률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재주문점을 선택하는 문제,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아까 우리 EOQ 모델에서는 어땠나요? 수요가 어땠죠? 고정적인 수요율을 가지고 있었죠. 즉 하루에 몇 개씩 팔려나간다. 항상 일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EOQ 모델처럼 수학식을 만들어서 좀 대응하기가 쉬웠는데 이제부터 확률적인 수요가 발생한다는 말을 이제 접하게 되면요. 어떨 때는 많이 팔리고 어떨 때는 작게 팔리고 즉 수요가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 짐작할 수 없다라는 말에 아주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접근 방법을 쓰냐면 확률 통계학에서 배웠던 확률 분포라는 걸 사용하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고객의 수요가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 팔리는데 많이 팔릴 확률이 어느 정도고 작게 팔릴 확률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확률 분포를 수학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적인 수요에 대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좀 필요하게 돼요. 우리가 서비스 수준이라는 개념을 정의합니다. 서비스 수준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량으로 고객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 확률을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서비스 수준이라는 것은 기업을 운영할 때 미리 나는 우리 회사의 서비스 수준을 한 98%로 할 거야. 즉 고객이 물건을 달라고 할 때마다
한 98%의 확률로 그 요구된 수량을 다 제공할 수 있도록 유지하겠다, 운영하겠다라는 기조를 세우고 그에 상응하는 안전 재고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자, 수요의 불확실한 어떤 수요의 변동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미리 어느 정도의 일정량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고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확률적인 내용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수학의 식이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확률에서 쓰는 표준 편차라는 값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확률 분포에서 사용하는 이 G라는 노테이션도 들어왔는데 오늘 그 모든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관심이 있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책을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뒤에 있는 식이 이제 안전 재고에 대한 식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주문점 R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사실 EOQ 모델에서는 R의 결정이 아주 쉬웠습니다. 하루에 2개씩 팔려나가고 즉 고정적인 수요율을 가지고 있고 인도 기간이 5일이다. 그러면 10개 있을 때 주문하는 게 제일 좋았죠. 그래서 재주문점이 10이라고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제 확률적인 내용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복잡한 수학식으로 변모된다. 뭐 이 정도 이 시간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수학식도 있고요. 이번에는 아까는 연속적인 재고 관리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는 주기적인 재고 관리 시스템이에요. 주문을 하는 시기가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시점에서 매번마다 주문의 수량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주문의 수량 Q가 매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시점에 필요한 재고의 양이 이 정도고요. 그런데 그 재고를 주문을 내리는 시점에 우리가 인벤토리 I만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필요한 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을 빼니까 주문해야 되는 양이 나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안에 있는 디테일한 수학적인 내용은 뭐 각 노테이션을 좀 더 자세하게 정의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오늘은 수리적인 모형이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가정들을 집어넣든지 빼든지 이렇게 해서요. 수학식이 다양하게 변모된다. 자, 그 정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얘기는요. 과학적 재고관리 기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EOQ 모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렸고요. 그 EOQ 모델을 설명함에 앞서서 연속적인 재고관리 시스템과 주기적인 재고관리 시스템 두 가지로 양분된다. 사실은 EOQ 모델은 워낙 강한 가정들을 가지고 있어서 위 두 가지를 둘 다 만족하는 수학적인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Economic Order Quantity, 가장 경제적인 주문의 수량을 결정하는 모델을 수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확률적 재고관리 모형으로 확률이라는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비스 수준, 즉 서비스 레벨이라고 하는 서비스 수준도 새롭게 정의해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안전재고라는 개념도 들어와서 각각 연속적 그리고 주기적 재고관리 모델에서 각자 무언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었다. 자, 이런 내용이 과학적인 재고관리 기법을 소개하는 대략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까지의 내용을 이해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급 사슬 관리에서 항상 발생하는 채찍 효과. 채찍 효과도 사실은 재고 관리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얘기인데요. 채찍 효과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